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주초의 시장 흐름 보고 올 것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산시장 거의 전체적으로 많이 내렸죠. 제가 나스닥 일봉 한번 띄워봤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상승 추세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 위로도 나타났고 아래도 나타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또 그런 모습 나타났고 어제도 나타나고요. 12월에 FOMC 회의 때 이런 모습 나타난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올해 내내 이거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재료들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면은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런 스토리가 전개된다면은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펀더멘탈적으로도 변동성 확대가 커질 만한 그럴 환경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봉 말고 또 이렇게도 한번 봐볼게요. 120분 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볼 땐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FOMC 회의 이후에 만들어진 단기 하락 추세에 갇혀 있다가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이 파란색이요. FOMC 회의 이후가 붉은색 그리고 올해 들어서 파란색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게 이탈되면서 쭉 빠져내려오다가 이 빨간색 흐름에서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저점 지수대도 비슷해요. 2700포인트 레벨.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오직 딥시크 그 하나만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 이탈하니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빠르죠? 그리고 반등도 너무 빨라요. 아마 이 흐름 보면서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것을 왜 또 못 잡았나?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 그런만 이랬을까요?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주말에 계속 논란이 있었고 X에서 이 딥시크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왜 반응을 안 했을까요? 일요일에도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왜 월요일 들어와서 이렇게 무너질까요? 비슷한 타이밍에. 대부분의 자산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흐름으로 무너지면서 매도가 촉발되면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또 왜 이런가 이유를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펀더멘탈 논리가 아니라 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AI 과잉 투자 우려감 항상 있어왔던 얘기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이 과잉 투자 얘기가 최근에 또 스타게이트 얘기 나오면서 거론될 만한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레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시간으로 이런 저녁 때 미국은 새벽 시간이죠. CNBC나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이 투자 레터 정리해가지고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증권사에서 아침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레터가 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내용 보면은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질문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IT와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자극되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쪽이 무너지니까 다른 업종으로 또 매수세가 눈길을 돌리는 관심이 이전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 순환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듯 하다가 빠르게 돌아서는 종목도 나타나고 또 업종도 나타났습니다. 시장 자체가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고요. 펀더멘탈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은 AI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마진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 어도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장에서 그렇다면은 AI 투자에 관련되는 그런 기초 비용이 좀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느 쪽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 그것도 또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클라우드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요. 우리가 잘 알죠. 클라우드 기업들. 또 관련돼서 광고, 여행, 소비 관련 앱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될 테고 하이퍼스케일러 AI 그 관련된 업체들은 장기적으로도 비용 절감될 수 있는 그 점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대표적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또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이런 쪽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이들 종목들 덜 내리거나 어제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차별적인 모습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제 AI 버블이 폭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계속 존재해왔었던 그 수익 모델이 언제 가시화되느냐, 이 불만들이 있었던 것, 그 우려감이 폭발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 돈이 될까, 이거 계속 걱정돼 왔었던 것이고 AI 산업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걸 건드렸는데 또 이게 미국 기업도 아니고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크게 반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계속 과잉 투자하는 그런 얘기, 아까 말씀드린 스타게이트 같은 그런 경우야. 일론 머스크가 돈이 어딨냐 이렇게 비웃었었죠. 그래서 어제 이런 모습 나타나니까 일론 머스크 보고 이제 시원하냐 하는 그런 코멘트가 X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음모론 쪽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가 딥시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론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딥시크에 대한 대응의 의미도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타이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날 것인지, 수익 창출은 언제 될 것인지, 이러한 타이밍에서 눈에 가시같이 보이던 중국에서 싸게 개발했다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과잉 반응이 나타났고, 그런 과잉 반응이 매도에 매도를 불러서 시스템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스템 트레이딩이 매도하기에 딱 좋은 모습이니까요. 항상 추세 이탈하면은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 작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옵션 관련돼서 스큐라 그러죠. 풋옵션의 OTM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부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변동성 폭발의 시그널이었는데 또 그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또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는데, 음모론이나 파생 상품까지 이렇게 연결하기보다는 시장의 우려감이 한 번에 폭발되면서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일단 합리적이지 않을까. 음모론 이외에 펀더멘탈적 논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중국에서 무엇을 썼는지, 얼마가 투자됐는지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적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기업 어닝이 감소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려감이니까요. 중국이 나타나서 엔비디아 칩이 안 팔린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계속 비싼 값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대중화로 들어서는 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닝이 어떻게 변할까, 그걸 살펴봐야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올해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요인 중에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여서 어닝이 뒷받침될 수 있는가, 기업 어닝도 마찬가지고 전체 시장 어닝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자산시장, 그러니까 주가 같은 경우 이 버블이 아니려면, 이 멀티플이 정당화되려면 기업 수익, 그러니까 AI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여태까지 늘어난 것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또 전체 시장의 수익도 두 자릿수로 늘어나야 되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조합이 돼야지만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텐데, 그게 과연 쉽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닝이 만족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또 다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업 어닝이 26일에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이 GTC AI 행사, 이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 하드웨어 포지션의 기업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쪽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스토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어닝과 스토리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기업별로 좀 틀리겠지만 그런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동성 확대가 반복된다라는 것이고요.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요. 1월에 CES 지나면서 나타난 그 모습, 2월에 어닝, 그리고 3월에 GTC, 이런 식의 모습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자라는 것인데, 1월에 CES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가다가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기업 어닝이 올해 얼마나 올라갈까, 올라가더라도 과연 컨센 대비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높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 되는 거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칩 가격이 하락할 만한 그런 요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더욱이 부담이죠. 어닝 쪽에서 해석하면 어제 폭락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죠.
2025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IT가 어닝의 핵심인데 어닝이나 매출이나 IT 업종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연초에 보여드린 표입니다. 매그7의 경우에 어닝이 33%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21% 성장이 되는 걸로 좀 축소가 되는 것이고요. S&P 500 기업 중에서 그 매그7을 제외한 493개 기업의 경우는 작년에 4.2% 성장해서 올해 오히려 성장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13%로요. 그래서 성장률은 아직도 매그7이 크긴 큰데 성장 속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전과 같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이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게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쪽의 수익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전체적인 시장 수익이 이 예상치보다 더 늘어나면서 멀티플을 낮춰야지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 수익과 더불어서 전체 수익 증가가 두 자릿수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란 것이죠. 그러한 조화가 과연 가능할지 지금 여태까지 기업 수익이 발표된 걸 보면 좋게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팩트셋 집계로 보면은 최근까지 100개가 좀 넘는 그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통신 서비스나 부동산, IT 같은 경우가 예상 실적보다 좀 많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좀 적은 경우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67%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4분기 기업 어닝 보면은 소비재, 소재, 산업재,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긴 되는데 주도를 했었던 매그7,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게 변동성을 계속 키우는 그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빨리 낮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22배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그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세부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올해 보수적으로 보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실전 전략에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홀드하는 포지션을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레버리지 종목은 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 급등락이 나타나면은 트레이딩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레버리지 종목의 경우는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같이 폭락이 한번 나타나면은 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우려감이 들 수도 있죠. 절반 정도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할 때 예상을 벗어나서 시장이 뭐 계속 강세를 보이면 또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포모 현상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걸 걱정을 하는데 개인적인 대응 전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스닥 선물을 뭐 서너 계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그 절반 정도로 두 계약 정도로 줄이고 두 계약 정도는 S&P 500 인덱스를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폭락이 나타나면은 S&P 500 인덱스 선물을 나스닥으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말이 되죠. 그리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또 원위치하고요. 아니면 현금화라든지. 그러다가 만약 이 어닝이 잘 안 나오거나 핵심 업종인 IT, 특히 반도체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결론 나오죠. 기업 어닝도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이 유동성도 또 변동성 확대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내일 나오는 결론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FOMC 회의와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재정정책,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조만간 재정정책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유동성 흐름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FOMC 회의 결론 나오는 거 보고 목요일에 다시 또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